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인공지능, 이 AI 시대에 어쩌면 숨겨진 강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던데요. 네, 도대체 뭐가 이 마이크론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마이크론의 현재 위치, 특히 이 AI 열풍 속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이크론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자, 그럼 먼저 AI 시대 하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이 HBM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칩 여러 겹 쌓아서 성능 높인 메모리, 뭐 이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지금 마이크론한테는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해진 걸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 HBM은 단순히 속도만 빠른 메모리가 아니에요. 최신 AI 모델이나 아주 큰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죠. 아, 유일한 대안이요? 네. AI 연산 과정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는 열쇠 같은 겁니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인 셈이죠. AI 연산의 병목을 풀어주는 열쇠라. 확실히 중요성이 확 와닿네요. 실제로 마이크론의 HBM 매출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그 성장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지난 4분기 HBM 매출만 봐도 거의 20억 달러에 육박했고요. 이걸 연간으로 환산하면 거의 80억 달러 규모입니다. 와, 80억 달러. 네, 엄청난 성장세죠. 특히 주목할 점은 현재 AI 칩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 있잖아요. 여기에 HBM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엔비디아에 직접이요? 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 HBM을 쓴다는 거, 그 자체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또 앞으로 성장 기대감을 아주 높이는 요인이죠. 엔비디아 공급 시작이면 이건 정말 큰 의미네요. 그럼 현재 HBM 시장의 경쟁 구도는 좀 어떤가요? 마이크론 말고 다른 경쟁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지금 HBM 시장은 사실상 3파전 양상입니다. 마이크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죠. 아, 역시 한국 기업들이군요. 네, 이 세 기업 모두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업체의 HBM을 선택하느냐, 또 어떤 기술 사양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체 판도가 막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에 발맞춰서 차세대 HBM 개발에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새 기업의 치열한 경쟁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내놓은 특별한 전략 같은 게 있습니까? 수주 현황은 좀 어떤가요? 마이크론의 자신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CEO인 산제이 메롤트라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미 2026년에 판매할 HBM 물량까지도 전부 계약 가능할 걸로 본다. 그리고 몇 달 안에 다 팔릴 거다. 이렇게 공언했을 정도예요. 2026년 물량이요? 벌써요. 와. 네. 현재 주력인 HBM3 버전은 주요 고객사랑 가격 합의까지 마쳤다고 하고요. 심지어 차세대 제품인 HBM4 공급 논의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수요가 정말 폭발적인가 보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마이크론이 TSMC랑 협력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마이크론의 차별화 전략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만의 TSMC,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네, 그렇죠. 마이크론이 4차대 HBM4E 생산에 TSMC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 맞춤형 HBM 생산에도 협력한다는 점이에요. 고객 맞춤형이요? 네. 예전에는 메모리가 그냥 규격화된 범용 부품 성격이 강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AI 시스템 전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고객사의 특정 요구사항에 딱 맞춘 설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 맞춤형 설계라 이게 기존의 그냥 범용 메모리랑 비교했을 때 마이크론한테 어떤 전략적인 우위를 주는 걸까요? 단순히 고객사 입만 맞춰주는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객 맞춤형 설계는 단순히 성능 최적화 그 이상이에요.
공급사랑 고객사 간의 관계를 훨씬 더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하, 특정 고객의 요구에 딱 맞춰서 HBM을 설계하고 생산하게 되면 그 고객사는 다른 메모리 공급사로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흔히 말하는 전환 비용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바꾸기 힘들겠네요. 네, 이건 마이크론 입장에서 보면 한번 확보한 고객을 장기적으로 꽉 묶어둘 수 있는 이른바 록인 효과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TSMC와의 협력은 바로 이런 맞춤형 전략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첨단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 고객과의 관계,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장기적인 해자를 구축하려는 그런 전략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HBM의 성공 덕분인지 마이크론의 수익성도 엄청 개선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출 증가도 물론 인상적이지만 수익성 개선폭이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이번 분기 조정 기준 총 마진 예상치가 무려 51.5%로 나왔거든요. 51.5%요? 네, 시장 예측치가 45.9% 정도였는데 이걸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마진율이 50%를 넘는다는 건 정말 대담한 일이죠. 와, 50% 넘는 마진율이라니 이건 뭐 거의 독점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개선이 가능했던 걸까요? 역시 HBM 덕분인가요? HBM 기여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HBM은 아시다시피 기술 난이도가 높고 생산할 수 있는 업체도 몇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 협상력이 마이크론 같은 공급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동안 메모리 시장 전체를 좀 짓눌렀던 재고 조정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DDR이나 낸드 같은 기존 메모리 가격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 기존 메모리 가격도요? 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인 HBM 판매 비중은 막 늘어나고 기존 제품 가격은 안정되니까 수익성이 극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수요 증가와 가격 안정, 거기에 고마진 제품 판매 확대까지. 야,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주당 순위 EPS도 예상을 크게 웃도는 3.03달러를 기록했군요. 맞습니다. 물론 비용 관리 노력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 상황하고 제품 믹스 개선이 이끈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이런 탄탄한 수익성이 확보되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경쟁사들, 특히 SK 하이닉스나 삼성을 상대로 뭘 더 할 수 있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연구개발 투자라든지 아니면 가격 경쟁이라든지 앞으로 전력적인 행보에 필요한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전력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이라는 아주 든든한 우군까지 얻었다면서요. 네, 바로 반도체 및 과학법, 칩스 액트라고 하죠. 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인데 마이크론이 이 법에 따라서 총 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조 원이 넘는 규모의 보조금을 받게 됐습니다. 8조 원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이미 지난 4분기에는 아이다호주에 짓고 있는 새로운 팻, 그러니까 생산시설이죠. 그 건설이 진척되면서 보조금 일부를 실제로 받기도 했고요. 이 정부 지원이 마이크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막대한 재정적 지원은 당연히 생산 능력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R&D 투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경쟁사들하고 격차를 벌이거나 혹은 따라잡기 위한 투자를 훨씬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은 이런 정책적 수혜를 입기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 방식에 정부의 지분 투자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긴 하지만 어떤 형태든 마이크론의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HBM 시장에서의 선전, 극적인 수익성 개선,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까지 정말 날개를 단 듯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역시 경쟁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겠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한국 기업들이 강력한 경쟁자라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냉정하게 좀 보면요. 현재 HBM3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 다소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 SK 하이닉스가요? 네, 실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GPU에 SK 하이닉스 HBM3가 먼저 대량으로 채택되면서 시장을 선점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현재 선두주자라면 마이크론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고객 맞춤형 전략, 이게 핵심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론은 차세대 HBM4 그리고 HBM4E 기술에서 이 고객 맞춤형 전략을 더욱 강화하면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성능 스펙 경쟁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특정 고객의 AI 시스템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락인 효과를 통해서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 구도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파트너십, 솔루션 제공 능력, 이런 것들이 HBM 시장의 새로운 경쟁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로서 HBM 시장에서도 당연히 위협적인 존재일 텐데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 진입은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역시 세계 1위 메모리 기업답게 막강한 생산 능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말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HBM 생산량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죠. 삼성은 특히 HBM 생산에 필요한 D램 칩부터 패키징까지 모든 공정을 자체적으로 수화할 수 있는 턴키 역량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턴키요? 네, 결국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의 기술 리더십, 마이크론의 맞춤형 전략, 그리고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과 턴키 솔루션이 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느 한 기업이 독주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무게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 마이크론의 맞춤형 전략, 삼성의 생산력. 와, 정말 쟁쟁한데요. 자, 그럼 이쯤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현재 마이크론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AI 붐의 수혜주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AI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혜를 받는 기업 중 하나로 꼽히죠.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마진, 그리고 밝은 차세대 HBM 수주 전망 등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AI 모델이 계속 고도화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는 한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마이크론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그래도 유의할 점도 있을까요? 메모리 산업의 변동성이라든지 경쟁 심화와 같은 리스크는 없나요? 물론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으로 경기를 많이 타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지금은 AI 덕분에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또 경쟁사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정말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HBM 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고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혹시 뒤처진다면 순식간에 시장 지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현재의 우위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과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접근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최소 1년에서 3년 정도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가진 HBM 기술력, 그리고 핵심 고객사인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얼마나 더 깊어질지, 또 TSMC와의 협력을 통한 그 맞춤형 전략이 성공할지, 그리고 정부 지원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특히 엔비디아 외 다른 AI 칩 개발사들, 예를 들면 AMD나 아니면 자체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얼마나 더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마이크론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할 핵심 요인들을 정말 잘 짚어주셨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마이크론은 폭발적인 HBM 수요와 개선된 수익성, 또 정부 지원, 그리고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전략에 힘입어서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물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과제고요. 맞습니다.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산업의 상승 사이클하고 AI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이 딱 결합된 상황이니까요.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 때문에 혹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이크론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네요. AI 시대의 반도체 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마이크론이 지금 야심차게 내세우고 있는 이 고객 맞춤형 HBM 전략, 과연 강력한 경쟁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 거인의 치열한 기술 경쟁과 전략 싸움이 궁극적으로 차세대 AI 기술의 진화 속도와 방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들의 경쟁이 혁신을 더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는 요인이 될지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